이 바로 근처에서 차리실 거면은 내가 왜 권리금 7천만 원씩이나 주고서 이 가게를 인수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권리금을 다 돌려달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업 양도를 하고 네. 근처에 가게를 오픈했는데 네. 권리금 반환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그동안 저희가 뭐 경업금지, 경업금지 가처분, 또 손해배상 소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뤄왔는데 네. 권리금 반환 소송이라는 것은 뭔가요? 이제 가끔씩 권리금 반환 소송을 본안 소송으로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권리금 7천만 원을 받고 이제 가게를 넘겼는데 근처에 가게를 또 차려서 동종업을 할 경우에 그 권리금을 준 매수인 측에서 이 바로 근처에서 차리실 거면은 내가 왜 권리금 7천만 원씩이나 주고서 이 가게를 인수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권리금을 다 돌려달라. 7천만 원의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권리금 반환 소송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영업 양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자, 권리금이라는 거는 크게 말해가지고 이제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 시설 권리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점을 양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음식점 안에 뭐 써야 되는 주방 설비라든지 주방 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가게에 어떤 뭐 테이블이라든지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권리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업권을 모두 양도를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고객 리스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종업원도 그대로 승계하고 레시피도 다 승계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포함하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 포함해서 포괄 양수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영업 양도로 인한 권리금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시설 권리금만 받고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근처에 동종업을 차렸다고 했을 때 권리금 반환 소송을 할 수는 없겠죠. 그때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단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일단 내가 지금 한 게 영업 양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 권리금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 양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런 소송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업 양도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일단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권리금 반환 소송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해배상 소송이에요. 내가 권리금 받고 영업 양도를 했는데 이 근처에서 권리금을 준 매도인이 바로 근처에서 동종업을 차리게 되면은 내가 왜 이 영업권을 포함해가지고 권리금 이만큼 주느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권리금 반환이라는 게 좀 웃긴 게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권리금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인도해야 되는 그렇죠. 원상회복 의무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근데 원상회복 의무는 이제 없고 권리금만 달라요. 그 자체가 말이 좀 이상한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뭘 알아야 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소송 또는 이제 권리금 반환 소송이 들어왔어요. 영업 양도가 맞다라고 하면 손해배상금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까지 인정될지에 대해서 변호사랑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소송에서는 이 권리금 계약이 영업 양도가 맞는지 판단하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영업 양도냐 아니냐는 거는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되게 자주 가는 뭐 뼈 해장국집이 있었어요.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서 메뉴도 바뀌고 뭐 레시피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영업 양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뼈 해장국집을 갔는데 가게 주인은 바뀐 것 같아. 근데 종업원도 그대로고 맛도 그대로고, 물론 미세하게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메뉴도 똑같고 이러면 영업 양도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정말 알기 쉽게 네. 설명해 주셨네요. 만약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영업 양도가 맞다. 그러면은 이런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영업 양도가 맞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체결하지 않으셔도 상법 41조에 의해서 영업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은 손해배상은 일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뭐 7천이 들어왔든 5천만 원이 들어왔든 간에 내가 이거를 전부 기각시키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영업 양도가 맞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손해배상에 대해서 감경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소송을 당했는데 네. 영업을 계속해도 되나? 이런 질문을 주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은 계속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업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영업금지 가처분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영업을 계속 그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계속 뭔가 마케팅을 돌리고 한다라고 하면 채권자나 원고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더 계속되고 있다라는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자극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러면은 좀 좋진 않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을 계속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많이 걱정이 되어서 네. 폐업을 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단 말이죠. 소송 들어오기 전에 폐업을 하면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원고 측에서 이미 손해가 많이 났다라고 하면 폐업을 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손해가 그렇게 지금 나고 있지 않고 사실 이 사람이 여기서 영업을 그만하고 나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또 소송을 하는 거는 잘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폐업을 했다 그래서 소송을 무조건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지만 별도의 손해라는 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폐업을 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소송에 대한 어떤 의혹, 열망 같은 거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소송하는 쪽도 당연히 변호사 비용을 지출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한다라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권리금을 이렇게 주고받은 이후에 가게를 넘기고 근처에 또 가게를 오픈했을 때 권리금 반환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그리고 당할 위험성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